우리는 아마도 거대한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 기원은 아마도 외계에서 온 것으로 보이며 아프리카와 태평양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구의 핵 주위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붉은 돌출부들은 다른 세계에서 온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도 다른 행성의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른 행성의 조각들이 우리 행성 내부에 묻히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폭력의 충돌, 즉 작은 종말과도 같은 사건을 따라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달의 신비로운 기원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성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흥미로운 질문은 지난 수세기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방점을 설치게 했습니다. 지구와 달의 관계는 태양계에서 매우 독특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태양계 암석형 행성 중 유일하게 거대한 위성을 가진 행성입니다. 수성, 금성, 하성에는 위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왕성과 그 거대한 위성 카론을 제외하면 지구는 태양계에서 자신의 크기에 비해 가장 큰 달을 가진 행성입니다. 우리의 위성이 지구 반지름의 약 4분의 1 질량은 80분의 1 정도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달 사이의 거리, 여기 화면의 비율에 맞게 보이는 거리는 모두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냐하면 천체역학의 법칙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현상과 이렇게 먼 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달의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날 대체로 받아들여지는 그 끔찍한 시나리오가 우리 행성 내부에 묻혀있는 또 다른 행성의 조각들과 분명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태양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지 약 1억 년 후, 즉 44억 2,500만 년 전에 시작됩니다. 그때 위성이 없던 원시 지구가 갑자기 화성 크기의 원시 행성과 충돌하게 됩니다. 초속 수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리 행성의 조상인 원시 지구에 충돌한 이 천체는 우리가 흔히 테이아라고 부르는 존재로 거의 순식간에 원시 지구 전체 질량의 10분의 1 이상을 떼어내버립니다. 충돌의 강력한 힘과 충돌 지점에서 수만 도까지 치솟는 온도에 의해 진발한 수십만 입방 킬로미터의 암석과 금속이 우주로 튕겨나가고 이들은 우주에서 거대한 용융 잔해고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궤도를 도는 잔해 원반에서 백열로 달아오른 일부 물질은 다시 지구로 떨어지고 나머지 물질들은 수십만 년에 걸쳐 뭉쳐져 결국 달이 될 천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우리의 위성은 표면 전체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거대하고 유일한 백색 마그마의 바다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 끓어오르는 마그마 바다는 충돌의 강력한 열로 인해 약 2억 년 동안이나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지구에서도 표면 전체가 완전히 녹아내려 다시 형성되었고 그 결과 지구 전체를 뒤덮는 빛나는 용암의 바다가 만들어졌습니다. 표면이 서서히 굳어져 강렬한 화산 활동에 의해 자주 뚫리는 암석 지각이 형성되기까지는 수백만 년에 걸친 냉각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불과 빛의 종말론적인 풍경, 즉 행성의 일부가 거의 순식간에 고체에서 액체로 변한 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우주로 튕겨나가는 이 장면은 아마도 우리 내 태양계가 겪은 마지막 거대한 충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세계의 종말 시나리오가 1970년대 초반부터 점차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위성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때 고려되었다가 차례로 배제된 여러 경쟁 이론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달이 원시 지구에서 떨어져 나온 거대한 조각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상상해왔습니다. 이 조각은 지구가 매우 젊고 스스로를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던 시기에 오직 원심력에 의해 떨어져 나왔을 것이라는 가설입니다. 외부 사람들은 심지어 대륙이 없는 거대한 태평양이 바로 이 사건을 증명하는 일종의 흉터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위성이 지구의 중력장에 단순히 포획되기 전에 그 자체로 혼자 고립된 채로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또는 지구와 달이 하나의 원시 축적 원반에서 함께 동시에 형성되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가설들이 이론상으로는 매력적일 수 있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모두 지구 달상의 몇몇 특이점을 설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달이 오직 원심력에 의해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가설은 달의 궤도 특성을 자세히 연구해보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납니다. 궤도를 도는 천체의 움직임은 천체역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되며 지구, 달 시스템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그 원래의 역학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달이 형성될 당시 지구가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으며 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아폴로 임무 이후 달 표면에 일종의 거울이 설치된 덕분에 우리는 레이저 빛이 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우리와 달 사이의 거리를 매우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력 방정식이 이미 예측했던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우리의 위성인 달은 대략 손톱이 자라는 속도만큼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이 멀어지면서 조석 효과를 일으켜 지구의 자전 속도를 약간 느리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하루 길이가 천천히지만 꾸준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달이 형성되었을 때는 지금보다 약 10배 더 지구에 가까웠다는 것을 계산하고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구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자전했습니다. 5억 년 전에는 하루의 길이가 20시간이었고 25억 년 전에는 겨우 12시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약 44억 년 전에 지구가 막 형성된 직후 원시 지구는 오늘날보다 거의 5배, 나 더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루의 길이는 약 5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인상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원심력만으로 행성의 일부를 떼어낼 만큼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구와 달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함께 형성되었다는 가설로는 왜 두 천체의 핵의 크기가 그렇게 다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위성인 달은 질량의 약 1%에 불과한 매우 작은 철 핵을 가지고 있는 반면 지구의 핵은 전체 질량의 거의 30%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기본 물질로부터 합쳐진 두 천체라면 금속 성분의 비율이 거의 비슷한 핵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 어딘가에서 형성된 떠도는 달이 중력 포획에 의해 붙잡혔다는 이론은 1970년대의 분석 결과로 인해 기각되었습니다. 아폴로 임무의 탐사대가 가져온 수백 킬로그램의 달 샘플을 분석한 결과 우리의 위성 표면의 조성이 지구 멘틀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태양계의 다른 지역에서 형성되었다면 그것이 우리 행성과 거의 동일한 화학 조성을 갖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달의 암석 조성이 지구 멘틀과 이렇게 비슷하려면 두 천체가 반드시 공통된 기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게다가 달 표면을 이루는 암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과거에 달 전체가 완전히 녹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만약 달이 혼자서 따로 형성되었다면 결코 용암의 바다로 뒤덮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직 거대한 충돌과 같은 매우 에너지가 높은 시나리오만이 천체의 표면을 수백 킬로미터 깊이까지 녹일 수 있을 정도로 지옥 같은 조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컨대 이제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이 놀라운 발견들이 기존 이론을 차례로 무너뜨렸습니다. 거대 충돌 시나리오에 맞서는 경쟁 이론들은 차례로 배제되었고 오늘날에는 거대 충돌 시나리오만이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이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그럴듯한 설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자들은 행성들의 충돌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하면서 그 속도, 질량, 충돌 각도를 바꿔가며 실험했습니다. 지구와 달처럼 거의 비슷한 조성을 가진 쌍을 만들어낼 수 있는 충돌, 그리고 독특한 철핵과 우리가 관찰하는 궤도 역학을 재현할 수 있는 충돌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 이 시나리오가 받아들여진 듯합니다. 현재 받아들여지는 시나리오는 지금의 지구 질량의 약 90%를 가진 원시지구와 화성 크기의 행성 베아가 비스듬히 충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이 풍부한 그 행성의 핵은 충돌 시 깊숙이 파고들어 지구의 핵과 흡수되어 융합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구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밀도를 가지게 된 이유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금속이 덜 풍부한 지구의 외곽 부분에서 떨어져 나온 잔해들로부터 달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속도와 충돌 각도가 다른 여러 시나리오에서도 지구는 충돌체의 금속 핵 대부분을 흡수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돌은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격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에 관여한 천체들이 매우 빠르게 자전하고 있었거나 정면 충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개의 행성 베아가 모두 현재의 화성보다 5배나 더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이 거의 중심에서 일어나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어 이 비극의 두 주인공을 완전히 산산조각냈을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난 자리에 거대한 잔해 원반만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용돌이 치는 암석과 금속 증기의 구름에서 지구와 달이 탄생했을 것입니다. 이 모델은 시네스티아라고 불리며 구성의 이상한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달의 궤도 특성을 완전히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쩌든 정면이든 비스듬하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충돌, 즉 타격이라는 점입니다. 사실 이 이론의 유일한 진짜 문제는 충돌의 강력함 때문에 증거와 단서들이 산산조각 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태야에서 온 어떤 조각도 소행성대에서 관측된 적이 없고 운석으로 지구에서 발견된 적도 없습니다. 혹시 제 말이 어디로 가는지 아시겠죠? 퍼즐의 일부 빠진 조각들이 우리 발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이에 묻혀 있는 건 아닐까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지구 깊은 곳에서 이상한 이상현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대륙과 태평양 아래에 위치한 거대한 수수께끼의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이 암석 덩어리들은 지표 위의 대륙만큼이나 거대한데 지진파 덕분에 밝혀졌습니다. 지진파가 지구 내부를 흔들고 진동시키면서 우리는 그 구조를 지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지진파의 속도와 전파 능력은 그들이 통과하는 암석의 성질, 즉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지진파들은 스캐너처럼 사용되어 지구 내부의 3D 이미지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달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건 부분적으로 달 표면 지진계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위성인 달은 지구처럼 지각 활동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달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달 지진은 운석 충돌이나 조석 효과로 인해 발생하며 때로는 달의 깊은 곳까지 흔들리게 만듭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행성 내부의 지도는 더욱 정밀해졌고 제가 말씀드린 두 개의 거대한 수수께끼 같은 지역들도 점차 그 비밀과 윤곽의 세부 사항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이 이상 현상들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가로로 뻗어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두께가 1000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들은 아마도 멘틀의 다른 암석들과는 약간 다른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독특한 구조 때문에 지진파가 통과할 때 약간 느려지게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것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테이아의 파편들이 우주로 튕겨나가지도 않았고 원시지구를 이루는 물질들과도 섞이지 않은 채 남아있는 것입니다. 충돌로 인해 부분적으로 녹았지만 대부분은 온전하게 남아있던 이 거대한 덩어리들은 주변 환경보다 약간 더 밀도가 높았기 때문에 수백만 년에 걸쳐 마그마의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결국 지구의 핵 근처에 멈췄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곳에는 고대 행성의 잔해가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가거나 태평양 한가운데 있을 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발 아래 수백 킬로미터 깊은 곳에는 지금은 사라진 행성의 잔해가 남아있고 그 대부분이 달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거대한 이상지대들은 심지어 우리 행성에 대규모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태평양 아래에 위치한 이 이상지대는 약 3000km에 걸쳐 퍼져 있으며 여러 멘틀 플룸과 수많은 열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프리카 아래에 위치한 이상지대는 남대서양 이상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남반구의 광대한 지역에서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는 현상은 이 이상지대의 존재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철이 풍부하게 함유된 엄청난 양의 암석이 지구 자기장을 약간 굴절시키고 약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남대서양 이상지대에서는 태양에서 온 하전 입자들이 지구 근처까지 도달하는 수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이온화 방사선 수준에 노출됩니다. 다시 말해 허블 우주망원경이 이 지역, 즉 이상지대를 통과할 때 사진을 찍지 않는 이유는 바로 옛 행성의 잔해가 지구 내부에 잠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의 모든 원소들,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원소들까지도 수십억 년 전 저 지옥 같은 불길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게 참 좋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충돌로 인해 우리가 달을 갖게 되었지만 동시에 우리 행성과 그 위성의 표면에 금이나 백금 같은 귀금속이 거의 없는 것도 대부분 이 충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충돌의 강력함이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깊은 마그마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이미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던 금속들의 분포를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철과 결합하기를 좋아하는 소위 친철성 원소들의 대부분이 깊은 곳으로 가라앉아
핵에 금속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구 표면에서 발견되는 거의 모든 금은 금속 원소가 풍부한 후기 운석 폭격에 의해 공급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류가 발견한 거의 모든 금은 달이 형성된 이후 이러한 충돌로 인해 지구에 도달한 것입니다. 우주에서는 파괴가 결코 비극적인 종말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와 재생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원시의 혼돈과 겉보기에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두 개의 천체가 매우 안정적인 춤을 추는 한 쌍의 씨앗이 싹텄습니다. 이 거대한 충돌은 지각을 재형성하고 뒤섞으면서 어쩌면 지구에서 생명이 진화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데에도 기여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한 세계의 끝은 종종 또 다른 세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